안녕하세요. 크리스리입니다. 아마 IT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AP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API를 직접 써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REST API를 활용하셨을 것입니다. REST API의 유용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API라는 용어와 REST API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REST API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진 API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REST API가 갖고 있는 한계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런 한계점들에 구속받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API인 WebSocket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REST API가 감당할 수 없는 사례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일단 REST API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REST API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은 항상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요청한 것의 결과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REST API 사용 사례라면 아마 브라우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우저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런데 주소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지 않으면 웹사이트가 뜨지 않습니다. 엔터를 치는 행위가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요청 행위의 결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REST API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한번 뜨고 나면 그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문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 etnews.co.kr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순간 전자신문 사이트의 최신 모습을 보게 되지만 브라우저 창을 열어두고 하루 있다가 다시 쳐다보면 변함없이 전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식 가격들이 실시간으로 최신 가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지 않았는데도 주식에 대한 정보가 반복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것을 REST API로 구현하려면 무한반복으로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반복으로 최신 데이터를 초당 10,000번 불러올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초당 10,000번 받아내는 최신 주식 가격이지만 그 10,000번 받아온 경우마다 주식 가격이 매번 변할까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 수차례 반복되는 데이터 송수신으로 똑같은 정보를 여러 번 받아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낭비되는 자원이 많겠지요. REST API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정보가 변할 때 그때에만 받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당 10,000번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REST API로 한 번 데이터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요청이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는 없겠지요. 사실상 동일한 주식의 가격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 처음에 한 번만 어떤 주식의 가격을 알고 싶은지 요청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REST API의 한계점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요청이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REST API 방식보다는 한 번 요청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알아서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의 API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종의 구독형 AP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API로 WebSocket API가 있습니다. WebSocket API 방식에는 데이터 요청자와 데이터 제공자 간에 데이터가 흐르는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채널이 열리기 전에 데이터 요청자는 어떤 데이터를 받고 싶은지 데이터 제공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정보에 구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둘 사이에 채널이 열리고 나면 데이터 제공자는 그 채널로 데이터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이 닫히지 않는 한 데이터는 끝없이 흘러오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REST API는 두들기면 열려서 데이터가 지워진 후 닫히는 문과 같고 WebSocket API는 한번 틀어놓으면 끌 때까지 데이터가 쏟아지는 세면대의 수도꼭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ST API와 WebSocket API를 둘 다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두 가지 AP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왼쪽은 REST API를 활용한 호가 정보 갱신하는 코드고 오른쪽은 웹소켓 API를 활용한 호가 정보 갱신하는 코드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웹소켓 API에서는 일단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면에 REST API를 실행하면 바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700, 800, 900, 1000번 이렇게 REST API는 여러 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호출하다 보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에러 메시지를 보면 바이낸스는 너무 API 호출이 많았다. 1분에 1200개 이상은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웹소켓 API는 문제없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흘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REST API와 웹소켓 API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REST API로 감당하기 힘든 사례들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온라인 게임, 채팅, 스포츠 경기 데이터,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전송에 대해 고민하실 때에 REST API를 쓸지 아니면 웹소켓 API가 나을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